이 환자의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 4일 된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 후 4일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은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세지 쌍꺼풀은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엔 잘 믿지를 않으시는데요. 깊게 찝힌 소세지,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작고 얇게 바꾸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 후에 붓는다고 해도 수술 전보다 쌍꺼풀이 작아 보입니다.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쌍꺼풀 재수술에 있어서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것은 쌍꺼풀이 너무 크고 퉁퉁해서 마치 소세지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연스러운 쌍꺼풀에 비해서 쌍꺼풀이 너무 크고 퉁퉁한 것이지요. 이렇게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쌍꺼풀 라인이 지나치게 깊게 고정이 돼서입니다. 깊고 진한 쌍꺼풀이 만들어지면서 쌍꺼풀이 크고 퉁퉁한 어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하지 않은 자연적인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 감다 보면은 쌍꺼풀이 완전히 풀려 나오고요. 눈을 뜨면 점점 쌍꺼풀 라인이 접혀 들어가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감았을 때 떴을 때 풀려 나오고 잡혀 들어가고 적당한 깊이의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데 소세지 쌍꺼풀이라는 것은 쌍꺼풀이 인형 눈처럼 깊게 찝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무 진하고 깊은 쌍꺼풀, 너무 진하고 깊은 고정이 소세지 쌍꺼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해서 졸린 눈이라는 것도 해놓고요.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게 디자인된 것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졸린 눈과 높은 절개선은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눈이 덜 떠지는 졸린 눈에서 소세지 쌍꺼풀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쌍꺼풀 디자인이 높으면 조금만 깊어도 크고 퉁퉁한 소세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높은 절개 디자인에서는 소세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눈이 덜 떠진다고 해도 쌍꺼풀을 옅은 라인으로 하면 쌍꺼풀 자체는 소세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좀 덜 떠져서 아쉬움이 있겠죠. 눈이 덜 떠지는 상태에서는 눈매 교정 수술을 해서 눈 뜨는 힘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 쌍꺼풀을 해야지 소세지와 같은 어색함을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세지 쌍꺼풀은 쌍꺼풀이 너무 깊게 찝혀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세지 쌍꺼풀의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쌍꺼풀 라인이 크고 퉁퉁한, 결국 크고 퉁퉁한 걸 소세지라고 하니까 당연히 크고 퉁퉁한 쌍꺼풀이 대표적인 증상이겠죠. 본 사진에서처럼 쌍꺼풀이 깊게 이렇게 찝히면 쌍꺼풀 라인이 붓기가 덜 빠진 것처럼 마치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이 만들어집니다. 이 예는 지난 영상에서도 예를 들었었던 사진인데요. 막대풍선 허리를 졸라매면 위아래가 이렇게 불룩불룩해지는데 그것처럼 쌍꺼풀 라인도 불룩해지고 눈두덩이의 불룩함도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소세지 쌍꺼풀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쌍꺼풀이 너무 깊게 찝히면서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가 팽팽히 당겨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인 쌍꺼풀이 생긴 분들은 쌍꺼풀 라인 아래 피부에 주름과 같은 선이 남아 있습니다. 피부 결처럼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쌍꺼풀이라고 치면 이 환자처럼 쌍꺼풀이 깊게 찝히면 피부가 팽팽히 당겨지면서 수술한 티가 나고 눈을 떴을 때 너무 깊어 보이는 어색함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게 심한 경우에는 속눈썹이 들리면서 안에 점막이 드러나는 어색함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들리는 경우를 환자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시고 이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위한 재수술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흉터입니다. 깊은 쌍꺼풀이니까 당연히 찝히고 패인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를 내려봤을 때 위아래가 층이지듯이
깊게 패인 흉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흉터는 눈을 깜빡이거나 내려감을 때 특징적으로 잘 보이는데요.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 저는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책 같은 거를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려볼 때 제 흉터를 너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국 이렇게 내려감을 때 찝힌 흉터라는 게 수술한 티가 나고 어색함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깊게 찝히는 흉터가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쌍꺼풀은 소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세지 쌍꺼풀은 내려감았을 때도 칼자국이 선명한 것처럼 깊게 패인 흉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깊은 쌍꺼풀이 원인이지요. 이렇게 소세지 쌍꺼풀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이 증상들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깊은 쌍꺼풀, 너무 지나치게 깊게 고정한 쌍꺼풀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때문에 재수술을 할 때 이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깊게 고정된 쌍꺼풀이 느슨해지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같이 좋아지고 호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을 한 사진을 좀 보면서 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쌍꺼풀이 깊어서 이렇게 팽팽히 당겨진 쌍꺼풀을 가지고 있고요. 쌍꺼풀이 굉장히 크고 투박해서 수술한 티가 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재수술을 하러 오신 환자분입니다.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했고요. 쌍꺼풀이 절반 또는 절반 이상 쌍꺼풀이 작아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깊은 쌍꺼풀이 느슨해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쌍꺼풀을 가진 소세지 환자인데요. 보면은 피부가 팽팽히 당겨지면서 아이라인 문신이 펴져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문신을 먼저 하고 쌍꺼풀을 했는데 쌍꺼풀이 깊게 고정되면서 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라인 문신이 넓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든 깊은 쌍꺼풀 때문에 소세지를 갖게 된 환자고요. 재수술을 해서 느슨한 쌍꺼풀로 바꿔서 소세지 쌍꺼풀을 완화시켰습니다. 아이라인 문신한 것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이 환자 역시 이제 쌍꺼풀이 깊어서 생긴 소세지를 갖고 있는 환자인데요. 쌍꺼풀이 굉장히 깊게 고정이 되면서 속눈썹이 적나라하게 들려 있습니다. 안에 점막도 희끗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느슨하게 푸는 재수술을 해드렸고, 눈매 교정을 해서 눈 크기를 확보하고 깊은 쌍꺼풀을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 4일 된 사진입니다. 제가 수술 후 4일째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은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세지 쌍꺼풀은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처음엔 잘 믿지를 않으시는데요. 깊게 찝힌 소세지, 크고 퉁퉁한 소세지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작고 얇게 바꾸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 후에 붓는다고 해도 수술 전보다 쌍꺼풀이 작아 보입니다.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특별히 회복 기간이 필요 없죠. 물론 멍은 들고요. 멍은 들지만 부어서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걸 이제 4일째 사진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속눈썹 들린 부분에 대한 교정 수술을 하는데, 속눈썹이 그럼 수술 후에 서서히 점점 내려오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들린 속눈썹을 내려주는 수술은 수술하자마자 속눈썹이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내려온다? 저는 나중에 내려오는 건 믿지 않습니다. 처음 수술과는 좀 다르고요. 재수술인 경우에 이미 들려있는 속눈썹은 수술 중에 내려놓아야지만 들린 속눈썹에 대한 교정 수술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소세지 쌍꺼풀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쌍꺼풀이 깊고 크고 퉁퉁한 쌍꺼풀, 팽팽히 당겨진 피부, 속눈썹이 들려서 점막이 보이고 있고 어색함을 가지고 있는 환자고요. 느슨하게 푸는 수술을 해서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바꾼 환자입니다. 느슨하게 푸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앞선 수술 절개 흉터에서 다시 재수술을 한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소위 두 줄 따기란 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흉터에서 다시 한번 절개해서 재수술로 쌍꺼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두 줄 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두 줄 따기는 준비를 했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두 줄 딱이란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같은 절개선에서 쌍꺼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재수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전형적인 소세지는 아닙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깊어서 속눈썹이 들려 있어요. 깊게 찝힌 쌍꺼풀은 맞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쌍꺼풀이 크고 퉁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쌍꺼풀을 좀 작게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느슨하게 풀어줬고 눈매 교정으로 눈을 조금 잘 떠지게 했는데 깊어서 생기는 어색함은 역시 느슨하게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소세지 느낌은 좀 적은 편이었고요. 이 환자 역시 일반적인 전형적인 소세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이 굉장히 크고 넓어 보이는데 쌍꺼풀이 퉁퉁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깊지 않아서입니다. 쌍꺼풀이 깊게 찝혀서 생기는 게 소세지니까 이 환자는 깊지 않아서 소세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쌍꺼풀이 너무 커서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큰 쌍꺼풀을 좀 작게 줄이는 수술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흉터에서 눈매 교정과 쌍꺼풀 깊이 조절을 해서 쌍꺼풀을 좀 작게 줄이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소세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